반복되는 지도부 전환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또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등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잘 다녀오신 겁니까? 예, 제가 뭐 여러 군데 또 여행도 하고 또 뭐 트레킹 같은 좀 힘든 과정도 많이 겪었지만 네.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남고 또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하고 위로도 주고 위안도 주고 예. 또 생각도 많이 바뀌어지고 그랬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얼굴을 제가 뭐 그때 가시기 전에도 보고 지금 보니까 피부라든지 매우 건강해졌다는 느낌이 좀 봤는데 그런 얘기 좀 들으시죠? 그렇죠. 스스로 좀 느끼고 뭐 체중도 7, 8kg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 상황이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뭐 네. 2달 조금 더 예. 그 사이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예. 보니까 참 엉망진창이 돼 있네요. 혹시 그 산티아고 가 있으면서도 국내의 어떤 상황들을 또 체크도 하고 보고 계셨던 건가요? 때때로 근데 이제 유럽 산티아고 순례길 걷고도 한 달 정도 배낭을 메고 이제 열차 타고 쭉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나으니까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하는데 유럽이 생각보다 인터넷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저도 예전에 가봤을 때 쉽지 않더라고요. 잘 안 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요즘 이제 그게 예전보다 나아졌으니까. 근데 어느 나라에 가면 예를 들어 뭐 제가 간 나라가 한 10개 국가 되니까 뭐 헝가리든 체코든 또는 독일이든 오스트리아든 뭐 이런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신문을 사서 이제 구글 번역기를 보고 이래 같이 돌려보는데 그 나라의 이제 정치 현안이 뭔가가 금방 눈에 들어오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치가 막 참 저도 이 방송을 진흙탕 속에서 뒹구는 이런 정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이슈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나서 느낀 것은 내가 인생을 너무 쓰잘데없는 일에 허비를 했구나. 정말 귀중하고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별 보잘것없는 일에 목숨 걸고 지금까지 매몰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정치들도 사실은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근본적인 과연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을 어떻게 조금 더 편안하게 모시고 국민 생활을 어떻게 돌볼 건가 하는 것이고 또 당에 소속된 예를 들어 당원이라면 이 당과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특히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보면 과연 당에 대한 당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애당심 내지 금도가 있는가 이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해서 그 획득한 권력의 힘으로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인데 오로지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에만 너무 매몰되어서 실제 정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제 긴급의총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상황도 사실 오랫동안 결론은 비대위로 다시 가는 건데 또 문제는 이수 전 대표가 추가로 가처분 신청도 했고 이거 지금 주호영 의원이 신청한 이 신청 신무기일도 9월 14일이니까 추석 이후에 다 잡혀 있거든요. 이게 쉽게 어떻게 뭐 또 법조인이시니까 앞으로 법원 결과하고 또 당의 결정하고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추석 전에 비대위 출범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이 하루속히 지도체를 정비해서 비대위든 또는 뭐 다른 체제든 만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요.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이. 그리고 비대위를 전환하는데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정치적인 결정이
안정적으로 내려질 수 있도록 많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 네. 차원에서 저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수습하고 사실상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밝혔잖아요. 예.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하루라도 그 자리 더 있고 싶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뭐 그분의 생각은 옳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비대위가 아니라 네. 다른 대안으로 간다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비대위를 어떻게 출범시킬 것이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과거에도 그 다른 당에 있을 때도 소송을 많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소송에 대해서는 아마 변호사보다도 뭐 못지않은 그런 감각을 갖고 있을 텐데 소송을 계속한다고 보고 네. 소송을 통해서 무효화되지 않을 여러 가지 그 방안을 갖춰가면서 이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절차가 이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거든요. 당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원 거기도 당규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예. 그 과정이 저는 이제 지금 임시 일종의 그 비대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 그대로 두고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의 자리를 그 네. 자리에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은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사법적으로 좀 위험한 판단을 받을 수가 있다고 봐요. 나중에 재판이나 신문도 되면 또 잘못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 지난번 판결을 잘 보면 지난번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이제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이라고 만들어서 전제를 하고 예. 해석을 하지도 않고 예. 상임전국위원회가 잘못했다는 취지이죠. 그렇죠. 당헌 당규를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해석을 하고 그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해석도 하지 안 않고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적용을 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상임전국위원회가 그 당헌을 해석하면서 이런 상황은 비상 상황이다라고 네. 하고 그에 대해서 비상 상황이니 이렇게 가면 저 비대위로 간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또 됐다는 취지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처분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요. 맞지 않다. 솔직히 예. 이야기해서 예. 참 황당한 이야기죠. 그러나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아하. 우리 당도 다시 그 절차를 거칠 수가 있어요.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서 비대위원들이 그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상황에서 더 이상 최고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 상황 이런 상황이 바로 당원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 상황이다라고 의결을 하고 네. 비상 상황이니 이렇게 가자라고 결의를 했다면 조금 어쨌든 달라질 수 있었을 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일한 그 시비가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비상 상황을 억지로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정치는 뭐 결과적으로 비상 상황이 되는 것도 비상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 또 사정이 달라졌어요. 이후에 이제 최고위원이 더 사퇴해 버려서 네. 지금은 사실상 비대위가 무력화되고 비대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최고위가 책임을 발휘할 수 없으니 이런 상황은 비상 상황이다라고 다시 해석을 하고 나가도 저는 또 뭐 된다고 당원을 봐요. 아예 그냥 뭐 최고위 선출직 중에 5명 중에 4명이 사퇴했을 때는 비상 상황이다. 그렇게 당원을 바꾸든지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바꾸려고 아예 하죠. 정확하게. 예. 근데 그것은 이제 민주당이 우리 당 사정을 보고 네. 저 당 꼴을 보니 앞으로 민주당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위험하겠다 해서 당원을 그저께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도 이제 또 거기에 맞추는 건데 그 이전에 먼저 상임전국위원회가 그런 해석을 우리 당은 당헌 당규에 상임전국위원회가 당헌 해석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비상 상황이라는 걸 법원에서 판단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도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에서 어쨌든 그 당시 네. 즉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그 상황은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한 즉 가짜 비상 상황이라고 결정하고 나니까 예. 지금은 진짜 비상 상황이 돼 버렸죠. 이제는 진짜 비상 상황. 이제는 근데 뭐 그러면 지금 전국위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어쩌면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전국위원회는 지금 상황은 비상 상황이 맞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 하고 의결을 그것도 해야 가능한가요? 지금 조금 상임전국위원회죠. 예. 조금 다르긴 한데 서병수 의장이 전국이 지금 당원 개정 관련해서는 소집하기 좀 그렇다라고 좀 아니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예. 그 전 단계에서 해석부터 그렇게 하고 이런 비상 상황이 우리가 매일 해석할 수 없으니 이 미비한 점은 그다음에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의논합시다라고 해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하고 전국위원회 의결하면 네. 이 상황은 어쨌든 정리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뭐 그런 정도까지 걸치면 그것이 또 잘못됐다고 할 것 같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과연 당이 그렇게 가는지는 제가 조금 걱정스럽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서병수 의장이요. 전국위 의장. 전국위 의장이 전국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전국위원회 소집은 당헌 당규를 검토해 보면 4분의 1인가요? 4분의 1이 상임전국위원들 4분의 1이 소집 요구를 하면 소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소집하지 않으면 대표가 소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집은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의사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의사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뭐 부의장이 하겠죠. 부의장이 의장이 사고 또는 거리가 되었을 때는 부의장이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사고가 맞느냐를 그러니까 가지고 이 지금 이 모든 게 다 꼬여 그래서 있는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 이런 일도 없었고 그렇죠. 또 이렇게 그 규정을 가지고 따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예를 들어 뭐 기업 내부, 중소기업에서 기업 분쟁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 둬야 돼요. 이런 거. 그러면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상법상에 다 두잖아요. 그런데 이제 판사가 이것을 지금 정치 결사체로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된 것을 이제 일반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한 그런 개인 회사라든가 이런 쪽을 그 법리를 그대로 둔 것이죠. 그런데 정당이란 것은 정치적 의사를 같이 하는 즉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정견을 실현할 그런 정치 투쟁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그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결사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견을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간에 뭐 비대위든 뭐든 전당대회는 지금 열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당권 주자들이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있고 뭐 김기현 의원도 있고 한데 다들 말들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안철수 의원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당내에는 뭐 그 개파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그 뭐 개파가 오히려 없으니까 개파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파가 제대로 있으면 견제도 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 이제 그 정치적으로 자신의 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전부 이제 자기 주장하고 퇴장해 버리잖아요. 몇 명이 퇴장해 버리고 나머지는 모여서 만장일치로 박수 치잖아요. 그렇죠. 박수로 그 말은 결정났습니다. 그 말은 보면 나가신 분들은 전부 이제 그 약간 반대나 다른 의식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분들끼리 그러면 예를 들어 모여서 공통된 의사를 그 결정하고 그분들이 이제 공동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으면 이게 개파가 되고 대결 구도가 되어서 이제 될 텐데 이분들은 또 각자 따로 지금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문제가 그 남은 분들 즉 이제 주류에서 박수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이 뭐 앞으로 이제 분화가 되겠죠. 지금 상황은 아직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얘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오랜만에 뵙다 보니까 질문을 절반도 못했는데 짧게 이거만 질문 드릴게요. 개파가 없다 그랬는데 이른바 친윤 윤핵관은 개파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제 대통령이 이른바 1호 당원이잖아요. 여당은 대통령의 그 정권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권을 창출했고 또 그 대통령과 함께
어떻게 보면 운명을 같이 하는 정당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뭐 다시 어떻게 임기를 마치고 나서 정치를 할 것도 네. 아닌데 뭐 그것이 뭐 개파도 아니다 할 건 보기 아니죠.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돕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정치적 입장을 또 강화하려는 한도 분들이 있는 있고.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꼭 나와 주십시오. 제가 네. 질문을 다 배분을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다시 오시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